시간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씨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네. 3월 14일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다들 화이트데이라고 좀 설레실 수도 있지만 저희 K-팝 둥이들에게는 사실 좀 슬픈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이스트 멤버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그렇죠. 날이 바로 오늘이죠. 네. 네. 이제 JR, 렌, 아론 네. 세 분은 이제 계약 종료를 하고 민영과 백호 두 분은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러브분들 아마 지금 눈가에 아롱아롱 눈물이 맺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눈물을 모아 준비해본 안녕 뉴이스트 특집입니다. 긴 시간 꾸준히 멋진 활동을 해준 5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각자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끝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느낌으로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네,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3월 13일에서 14일 넘어가는 일요일 첫 곡으로 네. 뉴이스트의 여보세요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 목이 좀 메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기가 선곡해놓고 아니 이거 블럭씨가 첫 곡 이걸로 하자고 자신이 선곡을 해놓고 지금 네. 자신이 좀 울컥한 그렇죠. 나쁜 사람. 네. 네. 안녕하세요. 목이 메어서 네. 말을 잘 못하고 있는 블럭입니다. 네, 저는 음악평론가 김윤하입니다. 블럭씨,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저희 만나게 됐고요. 네. 첫 곡 저희 모두 정말 좀 아련하게 스며드는 그런 명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이 곡이 벌써 9년 전 곡이네요. 어우. 2013년 발표라. 시간.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안녕 뉴이스트. 그쵸. 뉴이스트가 이제 계약 만료로 서로 네.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날 마침 또 방송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K-팝 씬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네네.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뭐 이렇게 이어가고 접고 그쵸. 다시 펴고 이런 그룹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진짜 따로 또 같이처럼 정말 맞아요. 때로는 뭐 몇 분이 이제 모여서 다시 그룹 활동을 하기도 네. 하고 뭐 때로는 뭐 솔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또 이제 교류하고 맞아요. 같이 방송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하나? 뭐 한 1세대 정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사실 지금은 다 그쵸.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네네. 들자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솔로나 유닛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소속사와 계약이 이제 끝나서 각자 다른 기획사에 있음에도 몇 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완전체로 뭐 그렇죠. 공연을 하거나 앨범을 내거나 하는 그렇죠. 경우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TPM도 그렇고 맞아요. 에이핑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항상 이제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네. 해체라는 단어를 쓰면 팬분들이 해체 아니에요라고 그쵸, 많이 그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 그룹을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그쵸. 뭐 팀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뭔가 그럼요. 예전에 비해서 좀 열린 결말로 그렇죠. 활동을 하는 팀들이 많은데 이렇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노래 한 곡 좀 뽑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좀 뭐 약간은 슬프게 시작을 해보았지만 슬프다기보다 지난 걸어온 10년을 찬찬히 뉴이스트의 10년을 살펴보는 느낌으로 네.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좋습니다.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런 그렇죠. 좋은 곡들이 있었구나. 내가 네. 좋아했던 곡 나오는구나 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텐션 올려주세요. 가보자고. 네. 네.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어플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 끝나면 저희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무편집본으로 바로 사정없이 끝나자마자. 네, 저희 인권이고 뭐고 저희 PD님
그냥 바로 다 풀 버전으로 풀 버전 이렇게 딱 박혀서 들어가더라고요. 아, 저는 좋았습니다. 아니 저도 좋습니다. 네. 뭐 좀 부끄러운 거 없어요. 예. 네. 말끝이 좀 이상한데. 네. 자, 그 영상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부 체크하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플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팝 메이트는요. 그냥 근데 슬프지 말자고 해놓고서 네. 너무 안녕이라고 써놔서 이 말하기가 참 마음이 그렇네요.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일을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요. 아, 그럼요. 뉴이스트 특집 안녕 뉴이스트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데뷔 2611일 만에 완전체 첫 1위를 차지하고요. 이후 그랜드슬램을 밥 먹듯이 달성하는 기적의 아이콘으로 성장합니다. 10년을 사랑해도 후회가 없었던 그룹. K-팝 역사에 다시 없을 그룹에게 사랑했다 뉴이스트. 안녕 뉴이스트. 저희 작가님이 굉장히 그 몰입을 잘하세요. 어쩜 이렇게 촉촉한 도입부를 이러지 말자고 우리 다시 텐션 올려야 됩니다. 즐겁게 가자고. 아, 그럼요. 네, 좋은 기억들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또 네. 좋은 기억들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고 좋은 음악들이 오늘 진짜 많거든요. 그럼요. 네,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텐션 좀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뮤지션 특집 저희 K-팝 메이트에서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저희 작가님 진짜 알타 죽을 그 이름 뉴이스트 특집입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저희 뉴이스트 노래 앨범 또 활동 전반까지 하나씩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 전에 뉴이스트가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저희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이스트 정말 딱 10년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싱글 페이스로 데뷔했죠. 플레디스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레디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보이그룹이고요. 네. JR, 아론, 백호, 민현, 렌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아론 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멤버 중에 이제 민현이 원어원으로 또 데뷔를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슈로 또 저희가 할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후에 역대 아이돌 중에 최장 기간인 데뷔 2611일 만에 맷뱃으로 음악 방송 첫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발매하는 노래마다 정상에 오르면서 톱 아이돌로 등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호 씨와 렌 씨는 뮤지컬에서 활약을 그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JYP과 민현 씨는 연기에 도전하면서 계속 개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3월 14일 전속 계약이 종료가 되고 3월 15일에 발매되는 베스트 앨범 니드앤버브를 마지막으로 플레디스 소속 뉴이스트로서는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디스 소속 뉴이스트로서는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데 또 네. 멤버들이 워낙에 팀에 대한 애정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 K-팝 씬은 그럼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지난 10년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한 시간 그렇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최고의 타이틀곡부터 가봅시다. 저희 또 뭐 K-팝에선 또 타이틀곡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이게 진짜 물론 이게 약간 맨날 하는 말이라서 여러분들 에휴 쟤 또 저런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에휴 뭐야? 진짜 고르기 힘들어요. 고르기 너무 힘들고. 진짜 여러분 솔직히 10년을 되짚어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거 그럼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우선 최고의 타이틀곡으로 네. 뱃뱃 아, 가져왔습니다. 이거 또 1위 곡이라고 가져오신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 전원재계약, 뭐 완전체 컴백, 그리고 그리고 뭐 여왕의 기사 3부작의 마지막 편 타이틀곡, 그리고 음방 1위 곡 이렇게 의미가 되게 많은 그러네요. 곡이에요. 네. 의미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도 곡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좋았어요. 네. 네, 좋았습니다. 곡도 되게 좋았고 이 네. 앨범도 사실 되게 좋은데 발매 당시에 또
또 이제 김윤아 음악평론가님께서 또 이렇게 호평을 하셨어요. 이 뭘 앨범을. 보셨죠? 그랬나요? 네, 이 앨범을 굉장히 호평을 하시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 다 남아요, 이렇게. 네. 예. 굉장히 호평을 하셨고 특히나 이제 뒤에서도 뭐 얘기할 것 같지만 네. 이제 베이스 그만! 이 리액션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정말 이 곡을 호평을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곡이 뭐 이따 얘기했지만 가사도 정말 저는 좀 신박하고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서 참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네. 뱃뱃은 저는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았고 이게 멤버들이 정말 5명이 다 다르다는 거를 정말 잘 살려서 보여주면서도 이게 정말 팀이다라는 거를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이렇게 다 갖고 있는 뮤직비디오와 곡과 안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을 또 꼽았고 어쨌든 이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네. 그 UST W가 가졌던 그 긴 스토리텔링을 마치면서 그쵸. 동시에 또 이 영화기사 3부작을 마치면서 그쵸. 이렇게 뱃뱃으로 이렇게 딱 뭔가 피날레 아닌 피날레를 이렇게 예쁘게 딱 한 마무리를 한 챕터를 마무리한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네. 그래서 뱃뱃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저는 크다 생각했고 물론 물론 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곡도 네. 좋고 저는 이 곡에서 또 그 백호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약간 그때 약간 뱃뱃을 보고 들으면서 더 귀에 한 번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백호 뭐 잘하지 이렇게였다가 백호가 이래서 이 팀에 있고 이런 역할을 하지라고 참 많이 깨달았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백호 씨가 이제 이 팀의 메인 보컬인데 네. 사실은 K-팝에서의 메인 보컬 치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댐핑이 좀 약하잖아요. 보통 이제 리드 보컬, 서브 보컬들이 팀에 참 많지만 메인 네네. 보컬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좀 가장 묵직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이제 뭐 어떤 이 팀의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고 네네. 가장 고음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쨌든 노래 위에서 좀 노는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이제 메인 보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자 어떤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호 씨는 그렇게 보자면 약간 거기에서 좀 묵직한 보컬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떠 있는 보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뉴이스트가 데뷔했을 때부터 이 보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뉴이스트 멤버들 전반적으로도 목소리 톤이 대부분 약간 그런 샤한 그쵸. 계열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목소리들이 분명 매력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음악으로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성패가 가려지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딱 생각하는 쾅 치고 들어오는 느낌은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뱃뱃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각종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네네. 이제 완전체로서 그리고 이때가 한 6, 7년 차 정도 됐을 때였죠. 맞아요. 그 정도 됐었으니까 이제 어떤 연차에 어울리는 무게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완성형으로 발표가 된 타이틀곡이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제가 꼽아온 그 네. 최고의 타이틀곡은 그런 어떤 뉴이스트의 보컬풀의 가능성이나 또 백호라는 메인 보컬의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을 최상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았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그게 바로 러브 페인트. 네. 좋죠. 5번째 미니 앨범 캔버스에 네.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이제 멤버들이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기 전에 그렇죠. 발표가 된 직전에. 앨범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워낙에 K-팝 씬에서 흔해졌습니다만 그 퓨처 베이스, 네, 퓨처 사운드가 좀 그렇죠. 유행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막 전면에 나서 있던 분위기는 아니었어서 맞아요. 그때 그냥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퓨처 사운드를 K-팝에 이렇게 훅 넣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멤버들의 어떤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고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의 어떤 톤과 느낌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다는 느낌으로 이거지 하는 느낌이 탁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네. 이 앨범 직전에 발표됐던 게 큐이스? 여왕의 기사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뉴이스트에 대해서 아예 모르던 사람들도 네,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저 사람들 누구야? 저 그렇죠. 팀 이건 뭐야? 누구야? 같은 네. 느낌으로 정말 좀 컨셉추얼하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뭔가 컨셉화된 음반이었었는데 그쵸. 그 이후에 직후의 앨범이 뭔가 그런 것들을 사사삭 풀어낸 이후에 그냥 세련된 퓨처 사운드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완전히 방향을 튼 상황이었어서 보면서도 좀 이 팀이 이 팀이었어? 라는 생각 플러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렇게도 풀어내는구나 이 팀을 이런 포인트에서도 어떤 매력과 가능성을 전부 느꼈던 곡이었습니다. 네. 또 이 러브 페인트는 실질적으로 뉴이스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원탑으로 꼽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저희 작가님도 자, 선곡 어땠어요? 그랬더니 러브 페인트 들어있어서 박수를 쳤다. 역시 K-팝 민심 가장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약간 멀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곡은 뭐 그거잖아요. 온세미로. 아. 이런 가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그렇죠. 수가 있나? 네. 온세미로 이게 처음에 들을 때 뭔 소리지? 영어인가 했었는데 온세미로였다. 아름다운 우리말 가사의 표본으로서도 한번 체크해볼 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블럭 씨가 꼽은 최고의 타이틀곡부터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을 막 얘기해놓고선 이 곡을 듣자니까 좀 그렇지만 좀 이따 들으면 되니까. 들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뉴이스트의 뱃뱃 듣고 오시죠. 뉴이스트의 뱃뱃 듣고 오셨습니다. 또 촉촉해지네요. 네. 네. 저희 근데 할 말이 많아요. 많아요. 빨리 갈까요? 갈 길이 멀어요. 네. 저희 눈 마주치고 블럭님이 눈으로 빨리. 네. 자, 그러면 이제 앨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가봅시다. 네, 사실은 네. 앨범 뭐 고민 많이 했지만 이제 저는 뭐 최근 작품일수록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좀 다른 보이그룹이 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년 차이기에 가능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규 2집 때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규 2집을 고르려다가 가져온 게 저는 캔버스예요. 캔버스인데 아까 뭐 잠깐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캔버스가 이제 큐이즈 다음 앨범이잖아요. 그렇죠. 큐이즈 때는 사실 이게 전방위로 뭔가 어딘가 힘이 들어간 우선은 이제 컨셉이 워낙 강하다 네. 보니까 어쩔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컨셉이 네. 뭔가 다른 것들보다 더 약간 앞서 있고 이게 컨셉이 워낙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네. 다른 것들이 좀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번 겪고 나서 굉장히 두 번째 만에 잘 다듬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 이후로 뭔가 뉴이스트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찾았다 생각하고 그 아까도 이제 백호님 보컬이나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음색들로 팀을 꾸렸기 때문에 네. 계속 세련된 형태의 맞아요. 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모든 그룹이 다 막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이고 막 되게 멋지고 막 토해내고 그렇죠. 후렴에 그쵸. 막 발사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땅을 사실. 부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뉴이스트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세련됨 저는 이제 감히 그런 것들을 차밍하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차밍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 캔버스 이후부터 제일 마지막 앨범까지 꾸준히 정말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뉴이스트도 그런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네. 근데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그냥 꾸준히 잘 가져가면서 계속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을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캔버스가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약간 시작점에 놓여 있는 뭐 그런 앨범이라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뉴이스트의 좋은 지점이라는 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방금 얘기하신 그 블럭 씨가 얘기하신 캔버스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제가 앞에서 이제 러브 페인트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하고도 일치가 되고 그쵸. 또 블럭 씨가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정규 앨범 로맨티사이즈가 좋다. 최근 앨범일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공감하면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풋풋하고
설익은 느낌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대부분 어떤 아티스트 이야기를 할 때 데뷔작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직전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뜨기 직전에 그 딱 포인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뉴이스트 편을 위해서 계속 뉴이스트 앨범을 듣다가 네. 결국 가장 좋은 앨범이 가장 최근 앨범이었다. 이거는 저에게는 좀 쉽지 않은 흔치 않은 선택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정규 앨범 로맨티사이즈입니다. 네. 이 앨범이 발매됐을 때도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간과 함께 좀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팀의 분위기와 서사를 좋아해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앨범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뉴이스트 음악 얘기하면서 계속 뭐 세련되었다. 아까 또 블럭 씨가 차밍하다. 그리고 뭐 약간 쿨앤시크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멤버들의 보컬 풀 때문인 것도 있고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게 10살이 20살이 되는 시간이고 20살이 30살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길거든요. 네, 소름 돋았어요.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이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성장한 어떤 어른 성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점이 이 뉴이스트의 최근작으로 오면서부터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앨범이 저는 이거를 얘기할 때 그 센슈얼하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섹슈얼과 센슈얼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섹슈얼은 성적 어필인데 센슈얼도 물론 그런 함의가 있지만 조금 더 어떤 감성적인 영역이죠. 맞아요. 감각적인 영역인데 그 부분에 굉장히 미묘한 포인트를 멤버들의 어떤 곡수화력, 보컬 또 어떤 곡의 느낌들로 너무너무 잘 표현해내서 이 앨범에서도 예를 들면 뭐 너의 생일로 문을 번호를 누르고 뭐 방을 들어오고 이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거 19금 아닙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하지만 이것을 섹슈얼하기보다는 센슈얼하게 표현을 해냈기 그쵸. 때문에 뭔가 케이팝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좀 차려입은 어른 남성의 센슈얼함이 느껴지는 게 늘 좀 이 팀의 최근의 매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듣는데 좋더라고요. 네. 센슈얼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 앨범에서 JR이 진짜 섹시해요.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시간에 정말 그랬나요? 불편하네. 진심이에요. 이게 진짜요? JR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 이 그룹에서 역할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뚜렷한데 네. 그만큼 사실은 이 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가려질 수도 있고 정말 그냥 곡 구성의 그냥 일부처럼 네. 양념처럼 그죠. 이런 역할을 할 때도 K-팝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역할을 랩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JR이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정말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백호도 백호지만 JR의 톤도 사실은 그 랩을 하면 보통 네. 묵직한 톤으로 하거나 뭔가 이렇게 케이팝 안에서도 그 인상 깊은 톤의 랩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네네. 근데 JR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님에도 굉장히 잘 소화한다. 네. 그 점을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음성 편지 가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노래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꼽은 최고의 앨범 캔버스의 타이틀곡이자 아까 유나님이 꼽은 맞아요. 뉴이스트 최고의 타이틀곡인 러브 페인트 그리고 유나님이 뽑은 앨범 네. 두 번째 정규 앨범 로맨티사이즈의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뉴이스트의 러브 페인트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좋은 곡 듣고 와서 왜 이렇게 웃나 궁금하실 텐데 저희 노래 나가는 동안에 PD님에게 경고 마크 받았잖아요. 네. Calm down. 그렇죠. 자제를 못했습니다. 진정해. 저희 PD님 항상 그 롤 하시거든요. 네. 제가 좀 조금 차분히. 근데 좋은 음악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업이 되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네. 흥분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럼 저희만 하면 어떡해. 그거 좀 곤란하잖아요. 네. 함께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댓글로 와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안녕 뉴이스트. 자, 뉴이스트의 10년을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시간이네요. 최고의 수록곡 가볼까요? 최고의 수록곡.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우선 곡수가 너무 10년에 많아요. 곡수가 너무 많고 그럼 수록곡이 거의 100곡 막 이렇게 되는. 네. 이거 어떡하라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으나 네. 하나씩 골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쉽게 고른 게 아니라는 점 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약간 아니, 무슨 뭐 약간 대국민 발표 이런 거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꼽은 최고의 수록곡은 블랙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의미로 고르셨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뭐 고민 많이 했고 음. 그 좋은 곡들 많아요. 제 기준에서 철저히 제 취향에서. 근데 곡이 뭐 세그노 같은 맞아요. 곡들도 전 되게 좋아하고 좋죠. 네, 세그노를 가져올까 하다가 네. 블랙이 사실은 반칙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콘서트 이름도 더 블랙이었고 블랙이 사실은 뭔가 타이틀곡 다음 곡처럼 느껴지는 서브 타이틀곡? 그렇죠. 그런 네.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네. 그래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뉴이스트 하면 좀 세련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인사이드 아웃보다 사실 블랙이 그 점에선 정점이 아닌가.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적인 그렇죠. 매력? 그런 느낌을 정말 내 사람에겐 최고로. 따뜻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정점이라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정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져왔고 이 곡을 통해서 뉴이스트가 이만큼이나 여유 있고 이만큼이나 분위기나 무드를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여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데 저도 이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뉴이스트 작업들에서 그런 여유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팀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팀 내외부적인 평지풍파가 많은 그쵸. 팀이었습니다만 그쵸. 이제 조금 다시 완전체로 뭐 거의 제2의 도약을 한 이후부터는 정말 좀 여유롭고 팀 색깔이 도드라지는 작업들을 잘 내놓아서 앨범마다 들을 때마다 좋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작업들이어서 듣기 좋았다, 보고 듣기 좋았다 이런 말을 꼭 저도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톤의 요런 세련됨을 드물어요. 그니까요. 네, 이게 맞아요. 뉴이스트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롱런하는 보이그룹 자체도 많지 않지만 네. 그 가운데서도 뉴이스트가 좀 좋은 선례가 맞아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어떤 색깔적인 면에서의 말씀. 그쵸. 이시죠? 색깔이든 그죠. 퍼포먼스든 사실은 연차가 쌓여도 왜 각자 가는 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속 좀 더 막 어른 느낌 보여주는 그런 그룹도 있고 네. 완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동년배들을 위한 어른 섹시나 뭐 이런 네네네네. 그런 어른 막 치명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룹도 많고 점점 강강강강으로 그쵸, 가는 팀들에 그쵸. 대한 그런 네. 것들이 많은데 뉴이스트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좋았다고 맞아요. 생각을 약간 많이 그 했어요 사실. 은근한 포인트를 찾기가 참 힘든데 그쵸. 뉴이스트가 그거를 좀 잘하는 그룹 가운데 그쵸. 하나였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게 진짜 꽂히는 건데. 또 속삭이셨다. 네. 블럭님이 속삭이셨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꼽는 뉴이스트 베스트 곡은요. 네. 베스트 수록곡은요. 네. 이거 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또 앞에서도 이제 블럭 씨가 예고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쵸. 베이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더블 B 블랙과 베이스 두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 이 곡은 이게 이제 2019년에 발표된 6번째 미니 앨범이죠. 해필리 에버 애프터 수록곡인데 이게 이제 그 완전체로 나오면서 이렇게 빵 터지는 네. 그런 앨범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타이틀 뱃뱃 뒤에 이제 바로 나오는 곡인데 이 곡을 듣는 순간 탁 쳤죠. 이것은 나의 뉴이스트 최고의 수록곡이 될 곡이다. 음. 네.
이거를 그 유나님께서 이 곡이 나왔을 때도 네. 거의 지금의 액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곡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네. 똑같은 액션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야, 3년이 지나도 사람이 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네. 좋은 곡이에요. 네.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백호 씨 목소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백호 씨 목소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도입부에서 사용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뚱뚱뚜둥 하는 비트가 나오면서 백호 씨가 베이스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까 이제 댐핑이 좀 아쉽지 않냐 일반 K 보컬에 네. 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저에게 장난하니? 같은 느낌으로 바로 치고 나오는 정말 궁극의 그 어떤 백호 씨의 보컬이 가지고 있는 댐핑을 제대로 살려낸 곡이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시스템에서 들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가 정말 좀 묵직해서 약간 보컬만 이제 이게 어쨌든 케이팝의 어떤 구성에 딱 맞춰 있는 곡이기 때문에 케이팝 트랙인데 보컬만 어떻게 조금 조절해 보면 약간 클럽 같은 데서 트는 게 훨씬 어울릴 것 같은 클럽 튠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서 들으면서 아이 범주 씨 영혼을 갈아 넣으셨구나 이거 왜 이거 즐기셨구나 즐겼다 이 노래 만들면서 이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이런 곡들이 진짜 네. 방공 때 들으면 이거 전주만 나오면 이미 팬들이 그쵸. 요즘은 소리 못 지르는구나. 평소 같았으면 막 그 파도 소리 같은 소리 있잖아요. 이거 뚱 이 소리만 나도 쏴 막 캬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네. 그런 곡이거든요. 아쉽네. 그리고 저 사실은 수록곡 중에서 하나 또 되게 고심했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네. 평행우주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이 곡은 이제 8번째 앨범 녹턴 수록곡인데 네. 이 노래는 제가 오늘 방송 가기 전에 저를 집에 보내시려면 한번 들려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또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참 이 사람 감성을 건드리는 곳이 있는 그런 곡이라 이 곡에 대한 이야기도 뒷부분에서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습니다. 평행우주라는 제목 자체가 그렇죠. 백투미라는 어떤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이 가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들으면은 어떻게? 눈물 쏟아집니다. 나 진짜. 벌써 약간 과몰입하기 시작한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안 되겠어요. 과몰입 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꼽은 뉴이스트 최고의 수록곡 네. 블랙과 베이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또 좋네요.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뉴이스트. 단전에서 오늘 리액션. 저 아까 전주 나오는 순간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가 공연장인가? 진짜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돼요. 자, 뉴이스트의 블랙 그리고 베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 10년간 뉴이스트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 하나씩 꼽아볼까 하는데요. 네. 이 모먼트가 서로 좀 겹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써놓은 이렇게 글씨만 다르지. 맞아요. 사실은 내용이 같아서. 내용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이 팀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고 그쵸.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적이었다. 제가 좀 더 구간을 넓게 잡았고 이제 블럭 씨가 좀 좁게 잡았는데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잡은 구간이 이제 프로듀스 101 출연 이후와 다시 완전체 재결합하기까지의 뉴이스트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이제 꼽아봤어요. 네. 이게 보통은 겪기 힘든 우여곡절이자 드라마틱한 스토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뷔 시절에 사실 뉴이스트가 좀 고생을 했고 생각보다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프로듀스 101을 겪은 이후에 멤버 한 명을 다른 그룹에 이제 보냈다가 다시 완전체로 모이기까지의 그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너무 큰 우여곡절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뭔가 완전체로서의 동력을 가져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멤버들의 의지와 또 기가 막힌 기획력이 양쪽에서 끌어주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포듀 전에 여왕의 기사라고 하는 그 컨셉트와 스토리를 사실은 완전체 재결합할 때까지 쭉
가져간 어떤 그런 뚝심 또 정말 대단했고 아, 그렇죠. 이제 민현 씨가 다른 그룹으로 활동할 때에도 뉴이스트 W라고 하는 그룹으로서 그쵸.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쵸, 남아있는 여왕의 기사들이라는 음. 스토리와 재결합할 때도 민현 씨의 솔로곡 같은 것을 통해서 잠시 기억을 잃고 뭐 다른 곳에 다녀온 한 명의 잃어버렸던 여왕의 기사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지독하죠. 아니, 좋은 의미에서. 맞아요. 네. 좋은 의미에서 지독했고 저는 제가 몰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식 러브는 아닙니다만 이 스토리에 기분 좋게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어떤 세계관이었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그 해필리 에버 애프터. 에버 애프터라는 네. 앨범 제목이 주는 그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네요. 그 보통 이게 그렇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그렇죠. 그게 하는 이제 동화의 기본적인 맞아요. 엔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사실은 제 자리로 잘 돌아와준 민현님께 뭐 제가 러브는 아니지만 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쨌든 W로서 활동을 하면서 W로서 갖고 있는 스토리가 사실 여왕의 기사 3부작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고 맞아요. 촘촘하거든요. 노랫말 뭐 어떤 그러니까요. 영상 이런 데 다 그렇죠. 네, 뮤직비디오도 맞아요. 그렇고 네네네네. 가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팬이 아니어도 이 정도면 몰입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거를 되게 잘 짜놓았기 때문에 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백이나 이런 빈칸 없이 네. 잘 이렇게 오히려 에너지를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푸듀 직후에 뉴이스트를 꼽았어요. 사실은 최고의 모먼트로. 네. 이유는 사실 아까 다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더 막 붙일 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시간이 사실은 그러니까 멤버 하나가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게 우리가 다른 선례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네. 다시 맞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로 활동한다는 게 네. 그래서 저는 뉴이스트가 그런 점에서도 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뭐 각자 어떻게 활동을 하든 그거는 뭐 회사와 개인의 어떤 의지와 그런 뭐 그들의 몫이지만 그래도 완전체를 기다리는 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참 좋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되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든 그거를- 시간이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또 에너지를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굉장히 음. 산을 멋지게 넘어왔었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나 블럭 씨 모두 확실히 그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까요? 네. 네, 뉴이스트 W의 Where Are You At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뭐 곡들이 좋아서 힘들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곡들이 좋아서 그걸 참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전 경고도 받고 오늘 네, 그 곡이 좋다는 점이 또 네. 저희를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별을 앞두고 그니까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네. 그 이별이 10년이라는 시간 뒤에 찾아왔다는 게 또 남다른 것 같아요. 10년 대단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또 모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쵸. 네. 뭐 맞습니다. 요새는 정말 아까 이제 처음 맞습니다. 얘기했듯이 또 모르는 거고 어쨌든 맞아요. 5분 모두 좋은 활동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이돌 그 멤버들이 활동 방향이 정말 다채로워지고 있어서요. 맞아요. 이제 뭐 예전에 그 표준 계약서 얘기하면서 뭐 마의 7년 이런 거 얘기했던 것도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마의 7년 지나고 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아도 네.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언젠가 찾아올 또 뉴이스트의 이야기들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오늘 한 시간 함께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끝곡으로 네.
네. 이제 뉴이스트의 백투유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평행우주. 이 곡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이 곡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수록곡이기도 한데 노래를 이제 10년치를 쭉 들으면서 이 곡 가사를 보는데 와 제가 러브가 아닌데도 약간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서지음 씨, 네. 작사가 서지음 씨 작사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결국 멀어져도 아마 또 다른 낯선 세상엔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그런 상상을 해. 좋은 꿈이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 좀 반칙이다. 내가 골랐지만 반칙이었다. 네, 그래서 네. 서지음 씨가 정말 잔인한 분인데 네. 저도 잔인하고 하지만 끝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정말 흔히 하는 말처럼 어딘가의 평행 우주에서 다시 만날 뉴이스트와 러브를 꿈꿔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